어릴 때부터 늘 혼자였던 나는 말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또 별 생각 없이 하는 말은 결국 다른 사람이나 나에게 상처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는 입을 다물고 말을 아낀다. 차라리 속에서 삭히고 말겠다고 다짐한다. 그러나 속에 삭혀서 많은 일들이 해결된다면 괜찮겠지만 속에 삭힌 것이 아니라 속에 쌓여서 언젠가 섭섭함과 생채기들이 폭발해 나온다. 결국 속에 삭히기만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니고 나 자신을 병들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일기 한 번 안 쓰던 나는 감정을 일기에 적을 줄 몰랐기에 미련한 방법으로 자신을 유리 같은 정신력의 소유자로 만들었다. 작은 것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어떤 문제나 불평거리가 생겨도 왜 나에게만 생기냐고 불평했고 자신을 원망하고 비하했다. 이런 나 자신도 돌보기 힘들어서 마음에 여유가 없었는데 아이들한테는 얼마나 더 아프게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파진다. 지금은 마음에 안 좋은 감정을 사귀지 않고 쌓이지 않게 일기로 써버린다. 일기장에 마음대로 쓰고 토해내고 한다. 아직도 말을 아끼는 대신 감정을 드러내고 노트에 표현한다.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에 놓이게 된다. 그 때문에 누구라도 부정적인 생각들이 맞부딪히면 서로의 생각과 뜻이 다르게 반영될 수 있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생각은 맞고 남의 생각은 그르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자신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받는다. 이전 같으면 주변에서 오는 온갖 쓰레기들로 상처를 받았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나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말들은 무시하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할 줄도 안다. 나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무개념으로 다 받아들이면 자신도 모르게 생채기만 남는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에 내 감정을 스스로 치유하도록 노력한다. 그 방법으로 글을 쓰는 것이다. 자꾸 쓰다 보면 감정들이 중화되어 나에게 오고 나에게서 나가는 말보다 지면에, 핸드폰에, 컴퓨터 속에 저장되어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덜 상처를 주고 내 감정도 치유된다. 책 쓰기에 좋은 점을 꼽으라면 나는 내 감정을 치유하고 절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고 통제하게 되니 삶이 바뀌어가는 것이다. 삶의 우선순위를 몰라서 우왕좌왕할 때도 지면에 당시 일어나는 일들과 환경 등을 있는 그대로 적는다. 이렇게 적다 보면 당시 입장에서 아주 심각하게 느껴졌던 많은 일들이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보면 별로 심각하지 않은 문제이고 대수롭지 않게 지내보낼 수 있는 문제인 것을 발견하게 된다. 결혼하고 처음 몇 년은 행복했다. 그러나 육아나 삶에서의 문제들이 점점 사람을 지치고 나태하게 만들었고 부부는 서로 권태기를 느꼈다. 항상 부부싸움에서 작은 문제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 큰 문제로 발전되어 갔다. 결국 제일 가까운 서로에게 큰 상처를 남긴다. 돌아서서 좀 더 잘해줄 걸, 좀 더 이해할 걸 하면서 후회하지만 또 욱하는 성질의 싸움이 자주 일어난다.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감정에 관한 많은 책을 읽었다. 처음에는 책을 읽는 것이 읽기 위해 읽지만 인생 첫 책을 쓰고 나서는 책을 쓰기 위해 책을 읽는다. 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마음을 넓혀주고 생각의 크기를 키워주며 글을 쓰면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고요하게 만들어갔다. 모든 것을 배우자 탓으로 여기고 불행하게 생각했던 결혼 생활이 내가 바뀜으로 행복해지기 시작했다. 책을 쓰면서 나로서는 현실에 집중하기보다 내가 그리고 소망하는 일에 시선을 집중했고 모든 면에서 남편에게만 의지했던 것에서부터 해방되어 나 자신에 의지하고 힘을 주면서 남편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고 닥달하지도 않게 되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원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잘 알기에 남편을 변화시키기 전 나를 먼저 변화시켰다. 나를 변화시키니 남편도 같이 변한 것 같았고 남편과의 관계도 점점 편해졌다. 지금 결혼 17년이 되어 다시 신혼한 것 같고 남편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책을 읽으면서 내 생각을 한 단계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고 현실에만 제한되어 여유 없던 삶에서 더 넓은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게 되니
삶에 여유가 생긴다. 아이들과의 관계도 전에는 나의 부모가 나에게 하던 대로 공부하라고만 잔소리했다. 그때는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들었다. 책 한 권 읽지 않던 부모가 나에게 책 읽어라 라고 잔소리할 때 나는 아예 책을 읽지 않고 책과 담을 쌓았다. 책을 읽고 쓰면서 아이들보다 내가 먼저 책을 읽고 뭐든지 공부하는 모습을 수시로 보여주었다. 아이들도 나의 어릴 때와 마찬가지다. 잔소리만 할 때는 공부에 대해 별로 관심도 가지지 않았다. 그때는 왜 나의 아이들만 내 말을 듣지 않고 속을 썩이는가 싶었다. 그러나 아이들도 내가 변함으로 인하여 변하여 갔다. 날마다 필사하고 책 쓰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도 엄마가 뭔가를 이루어내는 과정을 보면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생겼다. 부모는 항상 아이들에게 거울의 역할을 한다. 자신이 잘 못하면서 타인에게는 더 잘하고 완벽하게 해내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에 불과하다. 자신을 더 완벽함으로 이끌어가게 되면 주변 것은 저절로 찾아온다. 완벽하지 못하지만 내면의 완전함을 추구하기 위하여 날마다 노력하는 삶이 값지고 의미 있다. 나를 살려내고 이전의 나와 다르게 성장시킨 것은 매일 새벽의 필사와 글쓰기이다. 때로는 남의 글을, 때로는 나의 글을 쓰는 삶이 다른 사람 보기에 별 의미 없지만 나에게는 확실하게 삶을 바꿔주는 힘으로 되었다. 글쓰기는 나에게 활력을 주고 반짝반짝 빛나도록 나를 이끌어간다. 멋진 미래는 멋진 지금을 산 데서 비롯하여 얻어진다. 지금을 현실에 잡혀 하찮게 여기면서 시간 낭비하면 멋진 미래는 꿈도 꿀 수 없다. 상상 속의 멋진 미래는 내가 오늘을 잘 살아가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때 생긴다. 나는 요양원에 다니면서 주어진 요양원 일에 최선을 다한다.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내 부모처럼 생각하고 가까이 있지 않은 부모에게 잘할 수 없는 미안한 마음을 요양원 어르신들에게 쏟아붓는다. 애틋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것이 내 마음이다. 내가 한번더 움직이면 어르신의 낙상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위험을 먼저 알아차리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너무 어린애 다루듯이 하지 말고 웬만하면 어르신이 스스로 하도록 하라고 한다. 물론 옆에서 지켜보기는 하지만 내가 주동적으로 어르신께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는 더 빨리 낙상에 대처하지 못한다. 덩치가 큰 남자 어르신에게 내가 주체가 되어 미리 대비하는 것이 옆에서 보기만 하다가 낙상날 때 대처하는 상황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 나는 지면에 토해내는 글이 나를 살린다고 말한다. 답답한 것, 우울한 것 그 어떤 것이라도 글로 써내려가라. 책 쓰기 전에 나는 늘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의 감정을 나의 감정보다 우선하였다. 그러다 보니 자신을 잃어가고 삶의 의미도 가지지 못하였다. 책을 쓰고 나서 나의 감정을 돌보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나를 먼저 돌보기로 하였다. 내가 먼저 살아야 남도 사는 것이다. 일의 우선순위도 책 쓰기에서 배워냈듯이 요양보호사로 하는 일에서 내가 주체가 되어 먼저 어르신의 처지에서 생각하고 관심 있는 보호준으로 인해 어르신의 낙상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다. 책을 쓰고 글을 쓰면서 멋진 인생 이막의 주인공으로 거듭난다. 요양보호사 일을 하는 동료들도 나처럼 지면에 모든 것을 토해내고 스스로 힐링하면서 자신이 먼저 행복해지길 바란다.